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일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기대감으로 오늘도 시장 정말 좋습니다. 신고가를 새롭게 터치하면서 개인들의 폭풍 매집이 눈에 띄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많은 개인들이 이제 정말 스마트해져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도 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개선세와 함께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어도 지수가 우리 오늘 끝나면서 코스피 3,200, 코스닥 1,000 딱 찍고 마무리되면 얼마나 깔끔할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의 시장 전략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선 이 개인들의 매집이 정말 눈에 띕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1.74% 상승 보여주면서 3,194포인트 선, 조금 전 3,203포인트, 오늘 고점 부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현재 구간 1,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996포인트, 5포인트 선에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종목들 막상 막하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막상 종목에는 셀리버리, 그리고 제주반도체, 대한항공과 BGF, LG생활건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먼저 셀리버리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진한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크게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상한가 위로 올라섰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기대와 함께 무상증자 이슈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9.99%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BGF 보겠습니다. BGF 쪽으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와주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서 BGF는 성장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리포트를 실었습니다. 현재 12%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5,800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했던 마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YG플러스가 9%, 태경케미칼도 10%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J컨텐트리, 현대위아,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크게는 5%대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컨텐츠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 J컨텐트리도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에 계속해서 상승,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다시금 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3%의 하락으로 43,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일제히 팔저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장중 5% 하락에서는 낙폭을 꽤나 줄였습니다. 현재 1% 안팎의 하락으로 10만 4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막상의 LG생활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장품 업체들 실적 반등 강하게 나올 거다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지요? 저는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늘림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보유자 영역은 맞긴 한데 조금만 더 늘려도 좀 대략 한 162만 원 정도 조정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화장품 주 중에서는 신고가를 간 게 거의 뭐 LG생활건강이 유일하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과 더불어서 가장 강한 화장품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지금 오늘 화장품 종목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화장품 주죠. 그것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아주 좀 다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은 가능한 구간. 일단 홀딩 의견 정도까지 먼저 드리겠고요.
27일에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는 그 컨센서스 상회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오늘 그게 좀 반영되는 흐름이고 중국 쪽 매출액이 이제 대략 25% 성장 그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뭐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 달 광군절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거의 2천억에 달하는 정도로 그 역사상 뭐 최고 실적 발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매년 좀 갱신되는 흐름이라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좋고 음료 부분도 좋거든요. 이게 다 이런 부분들이 외형성과 어떤 수익성을 다 개선하는 흐름에 있고 또 중국 내에 워낙 동사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내 화장품 업체 중에서 그 국내 브랜드들이 좀 많이 순위에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LG생활건강의 브랜드들은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전 사업이 다 지금 좋은 상황이고 성장성이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거의 뭐 탑픽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계속 지속 홀딩 의견 드리겠고 LG생활건강은 뭐 추후적으로 한 20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매수보다도 좀 눌렸을 때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길게 봤을 때 20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겠고요. 162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신규 진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리콘웍스 볼게요. 이 파운드리 호황에 따라서 정말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쉬었다 가는 걸까요? 일단 기간 조정에는 가격 조정 간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 맞고요.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69,500원 요 이하 정도 왔을 때 좀 그때부터는 좀 매수 가담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오늘 정도에서는 이제 보유 정도로 홀딩 의견 드리는데요. 아마 조정은 좀 연대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9,500원 정도 왔을 때는 우리 좀 추가하는 정도로 좀 노려보시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8월 달이죠. 8월까지만 해도 연초부터 8월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반도체 쪽보다도 그 디스플레이 쪽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렸거든요. 이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사업을 좀 철수를 하면서 중국 업체로 넘기면서 중국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리콘웍스라든가 이네프 테크놀로지가 올라왔는데 최근의 흐름은 동사관이 거의 국내에서 안 되는 그 팹리스 업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그 파운드리 쪽의 업황의 호황으로 지금 DB하이텍이라든가 파운드리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팹리스 업체도 지금 동방강세에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라서 그 파운드리 업황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이 좀 있어서 아마 좀 강한 흐름인데 조금 조정은 필요한 구간으로 좀 보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 아이폰 12가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또 LCD TV 패널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동사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봐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양쪽에서 다 수혜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보유자 홀딩 의견 드리겠고 69,500원 이하 조정 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유효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보유자 홀딩 69,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신규 진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선뜻 신규 종목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LG생활건강이라든가 화장품주 급등으로 인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거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고요. 신세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센텀시티점이 지금 백화점 전체 매장, 그러니까 백화점 3사 전체 4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강남점이 1등이라서 신세계가 지금 거의 탑5 안에 지금 두 군데 강남과 센텀시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센텀시티 매장이 지금 명품 시장이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면서 지금 명품 매장의 재고가 지금 없는 정도고 최소 하루에 살려고 하면은 입장만 하는데도 2-3시간 정도 줄을 설 정도로 명품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인데 거기에 수혜를 고스란히 지금 그 신세계에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명동 그 면세점 명동점이 면허가 갱신되고 본점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 확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대구점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연말에 에르메스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샤넬이
입점하면서 여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동사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봤을 때는 예전에 에코프로 비해 말씀드린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개 같이 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먼저 치고 왔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동사가 이제 그 면세점 그 임대료 같은 경우가 그 임대료 요율제가 적용돼서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 좀 어느 정도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실적 면세점 쪽에서 생각보다 선방을 하면서 명품이라든가 가전 쪽에 생활 가전 쪽과 그리고 패션 쪽의 회복이 상당히 잘 되면서 제품 믹스가 잘 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요. 강남 센터점이 아마 그 전체적인 매출을 방어를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가전과 리빙 쪽 좋고 의류랑 패션 잡화까지 같이 다 두루두루 하게 되면 올해 큰 폭의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백화점 3사 중에서 올해 가장 상장사 중에서도 올해 실적 개선치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신세계 보장 말씀드리겠고요. 25만 5천 원 이하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네요.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AS도 짧게 가볼게요. SKC 60% 가까이 올라가면서 목표가 11만 원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수익 실현 나서볼까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 상향을 드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보다 더 드렸어요. 목표가 더 높은 상황인데 일단 15만 원 목표가 상향하고 도달 후에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결정드리겠고 지금은 물량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또 한 번 목표가 상향을 외쳤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으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